자, 교재 용어의 정의를 다 봤고요. 39쪽이죠. 중개사물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 위에 확인 예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39쪽에 지금 옳은 것은 1번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을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중개업이란 이렇게 나오면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딱 나와야 돼요. 이게 출발점이니까. 그게 이제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죠. 틀렸고 2번 지문 중개 보조이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출발하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에 중개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빠져서 틀렸어요. 다음 3번 지문 우인원계 단 의뢰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인원계 단 의뢰 중개업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예요. 이게 틀렸고요. 4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이것도 중개업이 맞죠? 예, 그래서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틀렸고 5번 지문 미성년자는 공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에게를 취득할 수 있다. 자, 뜬금없이 이 지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미성년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격취득제도는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시험제도를 공부 안 했는데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죠. 그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5번이 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기출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중개사물로 넘어갑니다. 그럼 중개사물은 지금 매회 출제한 걸로 돼 있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는데 법제 3조가 실려 있으니까 읽어드립니다. 법제 3조 중개사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물은 다음 갖고 왔다. 1호 토지, 2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형 창물, 3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어요. 해가지고 영제 2조가 있는데 영이 바로 대통령령이죠. 자, 중개사물의 범위 법제 3조 제3호에 따른 중개사물은 다음 갖고 왔다. 1호 임모결함 법률에 따른 임모, 2호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개사물의 범위를 다 읽어봤는데 지금 우리 법에서 두 가지가 있네요.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형 창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세 가지가 있네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법정자 빼고 그냥 중개사물을 하겠습니다. 분류를 잠깐 해보면요. 이 토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협의의 부동산이란 말은 민법상의 부동산 개념과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민법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이 세 가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우리 개론학자들이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해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제부동산이 이거 말고 더 있죠. 등기 등록되는 재산 중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가 있는데 이건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제부동산 중에 이 세 가지만 딱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물건, 기계, 세탁기, 냉장고, TV, 권리금 이런 것들은 모두 중개사물이 아니란 얘기가 되죠. 그럼 내용을 좀만 더 들여다볼까요? 지금 토지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 토지 건물은요. 이 두 가지는 등기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일단 중개사물로 갑니다. 등기 불문이에요.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죠. 맞죠? 건물인 이상. 나아가서 건축허가를 받든 안 받든 관계없어요. 등기허가 불문이에요. 일단 무허건축물도 그래서 중개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반드시 관련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만 됩니다. 물론 이제 임목은 예외적으로 소유권 저당권 외에 법정상권 취득할 수 있고요.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예외적으로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러나 원칙적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만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우리 법 3조에
이 중개사물의 범위를 규정을 둔 취지는 뭐냐면, 취지는 이 5가지 물건은요, 우리 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만이 영업으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이게.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걸 영업으로 중개하면 처벌하겠다, 이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조 규정의 취지는 무등록 중개업과 등록 중개업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규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일순환 하신 분 들어봤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에요. 개업공사 등은 중개업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개공 등은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매매업 금지 대상물이에요. 우리 금지행위의 첫 번째, 매매업이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대한 매매업 금지돼 있어요. 중개업 종사하는 자에게만. 그죠? 또 이 개공 등은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시면 돼야 한대요.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직접 거래 금지 대상물이에요. 기억납니까? 자,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토지가 뭐고 건물이 뭐고 정착물이 뭔지, 입광공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토지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토지는 자연적인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할해 놨죠.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이 선을 뭐라 합니까? 경계라 부르죠. 그리고 이 경계로 둘러싸인 부분을 필 또는 필지라 불러요. 그럼 토지의 등록 단위는 결국 필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물인 토지는 필입니다. 필. 이게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공시법 시간에 필마다 지번이 하나 부여되고, 필마다 면적도 하나 결정되고, 필마다 지목도 하나 결정돼요. 민법에 따르면 필마다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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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도 필 단위로 결정됩니다. 그죠? 그럼 소유권은 한 필지 전체에 미치고 있으니까 한 필지의 일부거든요. 한 필지의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고는 이거는 팔아치울 수가 없죠. 분필을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 저당도 못 잡아요. 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죠. 그죠? 그러나 분필하지 않고도 이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의권에 객체는 되죠. 즉 세를 놓을 수는 있죠. 그럼 한 필지 일부예요. 중개상 무리다 아니다? 무리다. 이 결론이죠.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도 소유권의 목적은 되지 못하지만 중개사물이 될 수는 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관련해서 우리 교재 지금 41쪽에 그 판례들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재 순서대로 봅니다. 거기 1번 판례는 참고하시고요. 그 바닷가라는 거 있죠. 바닷가는 자연 곡물로서 국유로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조수의선과 공간정보법상 등록된 토지, 그 사이의 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조수의선이 있고 공간정보법상 이 등록된 토지, 이 사이의 땅, 이게 바닷가인데 이거는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국유로 하기 때문에. 난 포락지가 있는데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죠. 이 포자가 물포자예요. 물포자. 그 다음 떨어질 낙자예요.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사건이 소멸한 토지예요. 그래서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이 범람을 했어요. 주변 땅인데 이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사건이 소멸한 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건이 소멸했으니까. 사건. 이거. 그 다음 이제 대토권이 있거든요. 이 대토권 판례를 보고 합니다. 그러면 대토권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한자로 쓰게 되면 대토권은요. 대토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토지로 대신받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거든요. 이게 대토권인데. 자, 이게 마을이에요. 이거 오징어 절대 아니라겠습니다. 이 마을을 싹 밀어버리고요. 여기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살던 주민들은 이주를 시켜야 되죠. 그럼 이주자 단지를 만들거든요. 이주자 단지. 그래서 이 이주자 단지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여기 살던 주민들은 이주자 단지 내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생겨요.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게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주자 단지 내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것을 대토권이라고 부른다. 이게. 그럼 이게 중개사상 물이냐의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거.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데 어느 택지를 공급받을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대토권의 거래를 소개했다. 이건 중개?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보수도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죠. 중개산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토권 중개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 건물로 갑니다. 그럼 건물은 이렇게 동단위로 거래됨이 원칙이겠죠. 근데 건물은 토지와 달리요, 한 동의 일부이면서도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세대별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 소유권의 이름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건물 한 동의 일부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의 목적까지 될 수 있어요. 그죠? 토지와 달리. 그런데 방이 4칸 있는 거예요. 부부가 쓰고 아들 쓰고 딸 쓰고 방 한 칸 비었거든요. 이 방 한 칸을 팔아줄 수는 없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토지 한 필지 일부는 분필하지 않고는 못 팔듯이 방 한 칸도 못 팝니다. 그러나 이거 세를 놓을 수는 있죠. 그럼 이거 중개사물이 될 수 있어요. 방 한 칸도. 그러나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은 되지 못하죠. 방 한 칸은. 이해됩니까? 이거 누구한테 세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쁜 아가씨한테.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건물 한 동의 일부도 중개사물이 됨이 분명히 맞고요. 그럼 미등기 무허 건축물도 중개사물이 되는 거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됩니다. 근데 이거 미등기 건물이라든가 무허 건물을 중개할 때는 이제 사고에 대비해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건물에 대한 기초 개념은 이건데 이게 건물이 뭐냐에 문제가 생기죠. 건물이 과연 뭔데? 이게 특히 이제 건축주인 건물이 문제가 돼요. 건축주인 건물은 언제서부터 건물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판례에 따르면요, 이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대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 정착물이 된답니다. 정착물. 그럼 정착물은 뭐냐면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걸 얘기해요. 이게 정착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세차장 구조물 사건에서 했어요. 세차장 구조물.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 사건이 지금 우리 교재 어디 있냐면요, 요게 44쪽에 있어요. 세차장 구조물. 찾았어요? 자, 그럼 이 사건을 잠깐 또 소개합니다. 그 셀프 세차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셀프 세차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단순화시키면 대충 이렇게 벽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붕을 천막이나 유리로 덮었고 차가 들어가서 이제 세차를 하시는 거. 이렇게. 이게 세차장 구조물이요,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건축법상 건물이란 얘기예요. 지금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럼 건축법에서 건물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건축법에서, 공법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공부하는데,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은 이건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차장 구조물이 건축물 대행 작성이 돼 있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건물이었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개혁공사가 소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는데, 건물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해 받은 사건이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 소송이 검사가 이제 보수 초과를 기소했다는 얘기죠.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엄청 소송을 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중개대상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 변호사는 그걸 지적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로 중개사물이 맞느냐? 그러면 이게 중개대상물이라고 한다면 이건 중개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수 초과예요. 그죠? 근데 이게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해버린다면 중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으니까 보수 초과에 해당될 일이 없었던 거죠. 이 점에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자, 이것은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무죄 판결 나갔습니다. 무죄 판결이. 왜 그랬냐? 건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건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일단. 그리고 나아가 볼트만 몇 개 풀어버리면 쉽게 해체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토지의 정착물로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무죄. 부초과로 볼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럼 결론 기억해야 돼요. 세차장 구조물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분양권을 봐야죠. 42쪽으로 돌아왔어요. 이 분양권은요, 우리 판례가 지금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봤어요.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이다. 장차 건축될 건물, 장래의 건물로 봤습니다. 해서 이건 중개사물이다 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이와 유사한 입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입주권은 또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분양권이 뭐고 입주권이 뭔지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분양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또는 동호수가 지정이 되면은 이건 분양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집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특정되면 이건 중개사물이라는 겁니다. 장래의 건물로서. 근데 입주권은요,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갈지 이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나왔죠, 입주권이.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지금 거기 42쪽을 보시면 분양권과 입주권이란 판례가 있죠, 지금. 그래갖고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설명했어요. 분양계약이 체결되거나 동호수가 지정되면 이건 장래의 건물로서 중개사물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판례 보시면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이 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동호수 지정이 안 됐습니다. 장차 예정된 동호수 시점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는 준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 현실적인 지원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자, 밑줄이에요.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다. 밑줄 긋고,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공사법이 정한 중개사물로 정한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밑줄 긋고요. 이 사건이 뭔 사건이었냐면요, 이거였어요. 아파트를 분양했거든요. 분양을 했는데 이게 한 세대가 반납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준공도 떨어졌고 당첨자가요, 한 세대를 반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첨이 돼놓고 분양계약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반납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한 세대가 반납이 돼가지고 이제 분양 대행하는 쪽에서 중개업소에 쫙 이 물건을 뿌립니다. 자, 손님 붙여라. 그럼 우리가 MGM 줄게.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MGM이라고 부르는데, 그 분양 대행업자들이요, 상가라는 거 오피스텔 손님을 붙이면, 중개업소 붙이면 MGM이라는 걸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매니지먼트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게 분양 대행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손님 소개하면은 이에 대한 이제 분양 대행업자들이 이걸 수수료를 줍니다. MGM이라는 걸 주는데, 적게는 분양 금액의 1%, 많게는 6%까지 가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6%짜리는 절대 소개하면 안 돼요. 그 물건 엄청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억짜리였다면은 이거 분양받게 해주면은 6천만 원 받는 겁니다. 그죠? 차 가를 비용이 나옵니다. 차를 바꿀 비용이. 그러니까 짭짤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개업소에 쫙 뿌렸어요. 그래갖고 A, B, C, D 중개업소가 모두 이제 손님을 붙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붙이니까 추첨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이 소개한 손님, A 중개업소가 소개한 손님, 갑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이 A가 갑에게 또 보수를 받은 거야, 이게를. 아주 능력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통상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이 MGM을 줄 때는 이 손님한테 이제 보수 별도로 안 받거든요. 또 이제 손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MGM 준다는 거 아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상가 투자 좀 해볼까? 여유자금이 생겼으니까. 그래갖고 중개사무소 와가지고 이제 상가, 뭐 신축 상가 같은 거 좋은 거 있느냐 소개를 받아. 그리고 브리핑 쫙 들어. 그러고 나서요, 그냥 생각해볼게 하고 이제 갑니다. 가면서
분양사무소를 쫓아가는 거지, 찾아서. 그래갖고 분양사무소 갖고 그 손님 그럽니다. 이거 중개사무소에 오면은 MGM 내려준다며. MGM이 2%라며. 그거 2% 나 깎아줘. 그래요. 그런 손님도 있어요. 주기 쉽지, 그럼. 이게.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우리도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손님이 상담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분양사무소 얘기를 해놔. 자, 머리 곱슬곱슬하고, 그 다음에, 얼굴은 이제 안경을 까맣게 쓰고 아주 승질 더럽게 생긴 놈이 다녀갔다. 그 손님 거기 오면 내 손님이다. MGM 내려라. 그렇게 이제 분양 담당자한테 우리 약속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래갖고 상가할 때는 손님 이렇게 성명을 지금 따요. 전화번호도 땁니다, 원래. 근데 이제 안 주는 손님들도 있어요. 가끔마다. 이게.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러면서. 그래 놓고 분양사무소 쫓아간다. 이렇게. 어쨌든 그래갖고, 이 손님한테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게 보수 초과냐 아니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 사건에서 뭐라 그러냐.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아직 분양계약의 체결은 안 돼 있지만,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가 특정돼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준공도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분양받는 것 자체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중개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체화된 것은 이건 건물의 중개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건 중개사무 무리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해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입주권은요,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중개사물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갈지 정해졌다. 그럼 이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험에서 이 입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24회를 마지막으로 지금 출제 못하고 있어요, 지금. 24회 때 어떻게 냈냐면요, 이렇게 냈거든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냈어요.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냈습니다. 옳은 것 골라라 했는데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정답을 이걸 썼지. 근데 출제자가 우리 이 신청도 안 들어갔는데 출제자가 자진해서 이거 정답 없습니다 라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24회를 맞이함으로 입주권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입주권은 지금 내면요, 무조건 태클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입주권 여기까지 해두시고, 근데 혹시 말이에요,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라고 냈잖아요. 이건 아니라 하셔야 돼요. 근데 읽어봤는데 어느 집에 들어갈지가 구체화돼 있다, 특정돼 있다. 그럼 이건 중개사무 무리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판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쪽에 2번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인 입주권, 이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입주권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토권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대토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택지를 공급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권과 유사하게 중개사물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권리금이 어디 있는지 지금 제가 이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이해해 두세요. 권리금은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권에 대한 보상, 노하우 보상, 이런 건 성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사물이 당연히 아닙니다. 알아두시고, 다음 금전채권 판례도 나왔거든요. 이 금전채권 판례도 금전이 중개사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이해해 두셔야 돼요. 권리금도 아니고 금전채권도 아닙니다.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정착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보고 잠깐 넘어갈 점이 있는데, 지금 그 42쪽에 말이에요, 중간쯤에 지금 판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의 의미 이랬죠. 공사법 제3조는 중개사물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나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랬죠. 이게 세차장 구조물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으로 가는 거지 건축법상 건물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착물로 들어갑니다. 이 정착물은 이제 교재 43쪽 맨 밑에 간략하게 지금 기술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정착물은요,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취할 수 없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나열해 보면 이렇게 돼요.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들 심어져 있고요. 감나망으로 서 있는데 주렁주렁 감이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무를 심어 놨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장도 있고 터널도 있고
교량, 다리도 있고 암석도 있습니다. 이게 다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이들 중에 토지와는 분리되어 독립부동산이 됨으로써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건물은 우리 법제에서는 분명히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사물임이 명백합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수목의 집단이고요. 이게 미분리 과실이에요. 이게 농작물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이고 담장이에요. 그 다음 터널이고요. 다리, 그 다음에 암석이거든요. 그럼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일단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해요. 그럼 토지의 구성물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이걸 종물 또는 이제 부합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것은 토지와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만약에 그 토지를 내가 샀다. 그럼 그 토지에 있는 요것들 있죠. 이거는 모두 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독립중개사물이 안 됩니다. 서로 토지로부터 이건 뽑아내더라도 부동산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중개사물이 아닌데, 그러니까 담장 암석은 확실히 안 되는 거죠. 근데 끊었을 때 여기까지예요. 이 세 가지. 수목이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은요, 이 상태에서는 독립중개사물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일정한 공시 방법을 더했잖아요. 그럼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돼버려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될 여지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시 방법이 뭐냐? 바로 명인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농작물에 관한 문제인데, 명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 공부하는데 명확한 인식 방법의 준말이에요. 뭘 인식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 수목의 집단의 소유자가 누군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토지인데 여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죠. 이 토지 샀어요, 내가. 그럼 이거 내 거죠, 당연히. 구성물에 불과하니까. 근데 제가 사가지고 이거 새끼줄 쫙 둘러치고 이거 한민후과다 하고 명인마음을 갖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돼버려요. 그럼 이 토지를 팔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건물처럼. 다음, 미분리과실에 대고 명인물을 갖췄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토지인데 여기에 감나무가 서 있는데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그럼 내가 이 토지를 샀다. 이 감들 당연히 내 거예요. 근데 내가 사가지고 여기 미분리과 이거 여기다가 명인마을 갖췄어요. 이 미분리과실은 한민후과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명인마을 갖춰놓은 이 미분리과실은 토지와는 독립물건이 돼버립니다. 그럼 토지 팔더라도 당연히 따라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인데 이게 갑소유의 토지인데 제가 이걸 임차했어요. 임차를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물을 심었다. 내가 그럼 임차권에 기하에 이걸 물을 심었으니까 이건 가볍게 아니고 당연히 내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농작물의 경우는 수확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췄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경작자의 것이라는 게 판례예요. 이거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야산이나 하천을 개간해서 무 심고 파 심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확기에 접어들면 그 파 무는 무조건 그 어르신 거예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러면 결국은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경작자의 것이라는 얘기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결국은 물건이라고 제가 계속 그랬는데 물건은 지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동산이 있고 하나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동산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건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하는 게 논리적이고 부동산으로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중개사물이다라는 게 논리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학설의 대립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명쾌하게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명인방을 갖춘 수목 집단은요 모두 중개대상 물이다라는 거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시험에서 3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결론, 명인방을 갖춘 수목 집단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맞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정착물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럼 토지 정착물은 모두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틀렸고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해도 틀렸어요.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정착물에 관한 내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착물을 봤으므로 이제 우리 준부동산 봐야 되죠? 준부동산. 그래서 이제 교재 44쪽입니다. 이제 임목이 등장하고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인데 이건 한자로 쓰게 되면 이거 설립자의 나온 목자예요. 일본식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게 토지거든요. 여기 나무들 심어져 있어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감정을 해봤는데 토지가 1억이 나왔고 이 나무들이 워낙 잘 자라서 이게 감정가가 3억 나왔어요. 그럼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 나무들은 지금 상태에서는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합니다. 토지는 저당 잡을지언정 나무와는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임목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저당 잡을 길을 터준 거냐? 먼저 임목 등록 원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시장이나 군수한테가 작성하는 거예요. 수종, 수량, 수령 제한이 없습니다. 한 필지 일부에 상관이 없어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죠. 단 한 그루는 안 돼요. 20개 집단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럼 임목 등록원부가 작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성이 되면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해졌는데 이걸 첨부해 등기소에 가서 최초의 등기를 합니다. 임목에 대한. 이걸 보존 등기라고 그러죠. 그럼 보존 등기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던 이 수목 입단이 이게 독립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됩니다. 이걸 개론학자들은 준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도 돼 있고 이제 토지와는 별개의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이 돼 버리고요. 이제 등기도 돼 있죠. 저당 잡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임목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목은 등기한 수목 집단이에요. 이게 임목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대고 등기 쳐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임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수목의 집단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이 있고요. 명인 방법을 갖춰놓은 수목의 집단이 있고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있는데 이것은 임목을 얘기하죠. 그럼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 집단은 그야말로 구성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독립중개사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춰놨거나 등기한 수목 집단은 독립중개사물이 되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수목 집단은요 명인 방법이 돼 있거나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렇게 중개사물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지금 공시 방법의 차이가 있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저당 못 잡아요. 근데 등기한 수목 집단의 임목은 저당 잡을 수 있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저당 잡을 수 없고 있고.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임목 낯설긴 하지만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내용은 임목법의 내용을 가볍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임목법의 내용을. 우리 교재에 아주 간략하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없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가볍게 들어만 두시기 바랍니다. 임목법 내용을 소개하는데 임목법은 지금 출제를 17회 때 20회 외에는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임목법의 내용 가볍게 이해해 두시는데 먼저 임목 등록 원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임목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요. 그리고 임목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관이 했잖아요. 그럼 등기관은 직권으로 임목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등기 기록 있죠.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상의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 있죠.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지상 토지를 중개하는데 지상의 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다. 그럼 이게 임목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럼 임목인지 따지는 것은 그 토지 등기부 떼어가지고요. 표지부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줘야 돼요. 그때는. 이해하셨죠? 다음.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을 잡을 수 있죠. 그럼 임목은 지금 나무지 않습니까? 근데 저당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불나서 홀랑 타버리면 저당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목에 대해 저당 잡고자 할 때는 먼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불나서 타버렸다 저당 잡았는데 그러면 보험금에다 대고 계속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하죠. 민법상 물상대위. 그 저당물이 보험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계속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물상대위라 한다. 그죠? 말 참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별개로 소유권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처분하더라도 지상의 임목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별개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요력은 임목을 배원했어요. 그러면 임목에다가 이게 저당을 이제 잡았는데 이걸 임목의 소유자가 이거 배원했다는 얘기죠. 벌채했어요.
그럼 배은에어 분리된 임목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느냐? 미칩니다. 그래갖고 17회 20회 때 이걸 냈다고 그랬는데 두 번 다 정답이 이거였어요. 미치지 않는다라고 냈습니다. 미친다만 기억하세요. 분리된 임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일단 그러면 이제 임목의 이 저당권자는요, 분리된 임목에 대하여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고, 이때 경락대금은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임목에 대해서요, 들어만 두시라고 그랬어요. 법정지상권 임목은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목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임목에 대해만 저당 잡은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경매로 넘어갔어요. 임목만. 그럼 임목 소유자 토지 소유자 달라지게 됐죠. 그럼 이거 뽑아내라 그러면 이게 사회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니까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임목의 법정 지상권이에요. 이때 지루는 약정에 따르게 돼 있죠. 그럼 임목이 취득한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소개했잖아요. 이건 중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목에 대해 저당 잡았거든요. 누가 잡았느냐? 임목의 소유자가 지상권자나 임차권자였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가지고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여기다 나무를 심어놓고 등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지상권자가 임목 소유자가 된 거죠. 이거 권리 포기해버리면 안 되겠죠. 저당 잡았는데. 그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 포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임목법의 규정이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만 참고를 해두세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임목법의 내용을 가볍게 살펴봤고요. 이게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가는데 이건 둘이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게 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 이게 공장재단. 광물을 채굴하게 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 이게 광업재단이에요. 이게 하나로 묶였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그럼 이게 공장 건물인데, 공장 부지인데 공장 건물 서 있고 기계들 있고요. 전선들 있고요. 전봇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장에 크레인들 왔다리 갔다는 선로가 있고요. 이 공장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렇게 산업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감정을 해봤더니 공장 건물 2억 나왔고 공장 부지도 2억이 나왔는데 이 기계만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기계에다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성립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단 저당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계 등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이에요. 그래서 재단 저당법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먼저 재단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1번 건물, 2번 토지, 3번 기계. 그런 다음에 이걸 첨부해 등기소에 가서 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물건들이 집합물로서의 일체성이 인정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돼요.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 그래갖고 이제 전체로서 소유권이 하나가 딱 인정이 되고요. 등기도 돼 있죠? 그럼 저당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단이다. 이게. 그러니까 명심할 게 재단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별개로 양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속한 물건들은 양도 안 돼요. 재단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한 토지 건물은 독립중개사물이 되지 못합니다. 됐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하나로 묶어 등기를 해놓은 게 바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재단저당법의 내용을 가볍게 들여다보면요. 만약에 등기관이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했잖아요. 그럼 재단에 속한 물건 중 토지 건물 같은 건 등기부가 있죠. 그럼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직권 등기해 줘야 돼요. 어디다 하게 되냐면 토지 건물 등기부 해당구에 하게 돼 있어요. 해당구는 갑구나 을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이 재단에 표입되어 있으면 소유권은 갑구에 하니까 갑구에 재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직권 등기하게 돼 있고, 건물 전세권이 재단에 표입되어 있다. 그러면 전세권의 등기는 을구에 하니까 을구에다가 재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직권 등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서항의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여부는 토지 등기부 표지부 부분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 사실은 해당 토지 건물 등기구 해당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인정한 취지가 저당 잡기 위함이었죠. 그럼 저당을 잡아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했잖아요. 그럼 10개월로에 잡아야 됩니다. 10개월. 10개월로에 저당 안 잡았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예요.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일단 참고해 두시는데,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거다. 이거는 재단에 속하게 못합니다. 타인의 권리, 내가 가압류 해놨는데 이 물건 재단 편입시켜버리면 내가 권리 행사 못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미등기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먼저 하고 재단에 편입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나머지 말씀드렸듯이 재단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처분하는 거 절대 안 돼요. 됐죠?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재단이 너무 크면 분할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공장을 묶어갖고 하나의 재단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이 놀고 있다. 그럼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차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이 정도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조금 어렵죠? 낯설고. 그럼 이제 교재 46쪽에 핵심 콕콕 그래갖고 중개사물 정리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란 말이 거기 나와 있죠. 찾았어요? 자, 이 부분인데, 이해를 이제 먼저 듣고 교재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듣고서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교재에 다 써 있어요. 써 있긴 써 있는데 먼저 듣는 게 편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다 봤고 중개사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정리하는데, 우리가 법정 중개사물 5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토지건물 입광공이 있었어요. 그럼 이 5가지일지라도 당연히 모두 중개사물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청와대, 이거 건물인데 팔아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5가지일지라도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야지만 중개사물이 되죠.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적 거래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파트라고 그랬고 갑과 을이 이걸 거래해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이게 중개 기본 그림이었는데, 사실 지금서부터 하는 내용이 이걸 잘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데, 그럼 이 아파트는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죠. 이걸 줄여서 그래서 중개대상물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 갑을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행위, 이것을 중개대상 행위라고 그래요.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니까 이걸 줄여서 중개대상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들 있죠. 지상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저당권 설정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리들을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중개대상 권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중개사물이 되느냐, 중개사행위가 되느냐, 중개상 권리가 되느냐, 이걸 지금부터 따져보는 건데, 이거를 이해를 정확히 했다면 여기 요건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개사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 5가지에 속해 있어야 되고, 이게 거래가 가능해야지만 중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권리의 득실 변경들이 중개대상 행위인데, 결국 이것은 중개할 수 있어야 돼요.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 개입이 불가능한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상속 판결 경매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나아가 중개상 권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를 소개하는 게 중개니까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이 권리가 이전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개상 권리가 됩니다. 이걸 충족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중개상물이 되느냐 개념,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가 소유한 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 이건 안 되는 거죠. 사적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럼 국공유재산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지거든요.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 다음에 기업용재산,
보존재산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럼 이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재산도 행정재산 외의 것을 얘기하는데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입 여지가 없어요. 이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럼 공용재산은 뭐냐 하면 행정기관 자신이 쓰는 재산이에요. 공공용 재산은 그러니까 시청, 청사라든가 이게 공용 재산이고요. 공공용 재산은 일반 국민이 쓰도록 해주는 행정재산. 그러니까 공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용 재산은 공기업체가 갖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보존재산은 문화재죠, 바로.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안 되는 것들 기억하는데 우리가 봤듯이 금전 안 된다고 그랬죠. 가식의 수목,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수목 당연히 안 됩니다. 나아가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 안 돼요. 또 시청, 청사 이거 행정재산, 공용재산이죠. 문화재, 보존재산 안 되는 거고 내 땅 1m부터 금 한 톤 있잖아요. 이거 채굴되지 않은 광물 내 거? 아니에요. 이거 국유로 합니다. 광업권 객체로서 국유로 해요. 그러니까 미채굴 광물 안 되는 거고 작년 시험에서 물론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 자연공물로서 안 된다고 그랬고 지방도 국속, 고속도로 안 되는 거고요. 무주부동산 이거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천수 물 아니에요. 그다음 포락지 사건이 소멸했으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을 위주로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면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그럼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되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접도구역 내 토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 다 됩니다. 또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그럼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가압류가 된 아파트, 가등기가 된 건물 다 되죠. 물론 이제 가압류가 된 것은 거래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중개사물입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중개사물 해당 여부를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의 대상 행위가 되느냐, 중개 대상 권리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요거는 우리 교재에 있잖아요. 33쪽에 있어요. 아까 중개의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싶은 분은 33쪽으로 가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33쪽을 펴놓으시고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가 되고 이전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점소, 지지전, 유질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8가지 물권이 있는데 이 중에 시험범에 지금 여러분들 빠져 있는 게 질권이 빠져 있죠. 질권은 부동산에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질권은 안 되는 겁니다. 중개대상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당포 가서 시계 맡기고 돈 빌린 게 질권 설정 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질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시험 범위를 무슨 과목이 정한 거예요? 중개사법이 정해줬죠. 그래서 그 시험 범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중개상 권리가 안 되기 때문에. 1차를 100번 합격하셔도 자격증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2차 합격해야 되죠? 그럼 2차를 합격하시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중개사법을 잘 하셔야죠.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이 시험의 가장 메인 과목 아닙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이에요. 제가. 그래서 질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밖에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미채굴, 광물 채굴한 권리 이거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업권, 고기 잡는 권리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분묘기지권이죠. 그죠? 이건 재산권의 유사한 물권이지만 권리 자체가 이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이거 분묘기지권, 광업권, 어업권, 상업재산권, 지식재산권, 특허권 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기억하세요. 그러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 다 가득 다 먹고 부동산 합체권 다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중개대상행위가 되느냐. 그럼 중개대상행위는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고요. 그 밖에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저당권 이정이, 지역권 이정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중개 개입이 불가한 증여 주는 것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개입 여지가 없죠. 안 되는 겁니다. 상속, 수용, 기부채납, 국가에 헌납하는 거죠. 당연히 개입 여지가 없어요. 나아가 경매, 강제로 팔아치우는 절차를 체계하죠. 절차 자체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점유, 사실상의 지배죠. 안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법정상권의 성립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개입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사실은요, 보세요.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라고 그랬죠. 근데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모두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개 대상 행위는 모두가 법률행위예요, 지금.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중개 대상 행위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속 판결 경매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법률행위냐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개입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법리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중개사물을 끝내는데, 마지막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물에 대해서 중개상 권리가 되느냐, 문제가 되는 권리가 이거 네 가지. 유치권, 법증상권, 법정재산권, 부동산 환매권인데, 보세요. 중개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중개사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이전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유치권, 부동산 유치권 있죠. 그다음 유치권 이전성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물권은 당연히 이전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물권에 대해서 양도 금지 특혜하면 이거 무효로 봐야 됩니다. 다만 전세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전세권 양도 금지 특혜는 유효지만, 물권은 그 권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전성이 있어요. 이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한 유치권만 이전이 되느냐,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민법이 허용 안 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과 점유를 같이 이전했다. 그럼 유치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건물이 취득하죠. 이전성이 있죠. 우리 판례는 법정지상권은요, 건물의 종된 권리 아니래요. 건물과 분리하 처분하는 것도 된답니다. 그럼 법정저당권이 있죠. 법정저당권은 뭐냐? 법정저당권은 그거잖아요. 토지임대차에서 나오는데, 토지 임대인이 2년분의 차임채권에 기하여 임차인소의 지상건물을 압류했다. 그러면 저당권과 동일한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성립하고 이전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나아가 등기된 부동산 환매권, 당연히 부동산에 성립하고 있고 이전성도 있죠. 환매권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죠. 이전 등기도 부기등기로 하고. 그러니까 다 됩니다. 근데 이게 행위와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 이건 개입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법정 담보 물건이잖아요, 유치권이.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고. 그러니까 법정자가 들어가면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하니까 개입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할 수 없죠. 그러나 유치권의 이전은 중개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법정 지상권의 성립, 이것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전은 중개하고요. 가능하고, 법정 당권의 성립 역시 안 되는 거고,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환매권의 행사, 환매 자체를 얘기하죠. 증여가 안 되듯이 대사오는 것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근데 환매권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참고로 환매 계약 있죠. 이건 중개할 수 있죠. 매매 계약에 부수하여 환매 계약 같이 한다. 중개할 수 있죠. 환매하면 안 되는데 환매 계약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는데, 다만 이제 참고로요, 경매 안 된다고 그랬죠. 개입 여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파는 절차를 얘기하니까.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예요. 중개사물 돼요, 안 돼요? 되죠? 똑같아요. 증여 자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증여된 토지예요. 그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개입 여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중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그럼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19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죠. 우리 과목에서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한 게 여기 중개사물 파트예요. 왜 그랬냐면 출제자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소송 걸리고 막 패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은 민법상 권리의 이해가 좀 있어야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내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오류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주로 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한 분양권, 세차장 구조물, 또 그거 있죠. 권리금, 금전채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되는 거예요. 판례, 대토권,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맞춰버리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다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34쪽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여기 금전채권 있죠, 지금. 그래서 34쪽에 1번 판례. 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중개업이라 하면 일정 보수를 받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나 매매기 없는 그 밖에 권리득 실명이 아니라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타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2번 판례가 그 얘기 아닙니까? 저당권 등이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 이루었다 달리볼것사항이다.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는 바로 대출알선이거든요. 이거 하면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부수적으로 했다. 이건 중개업이란 얘기죠. 그죠? 컨설팅의 부수와의 중개를 업을 해도 중개업이듯이. 그래서 중개업에서 이제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고, 그다음 3번 판례는 당연히 금전채권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물 파트를 다 봤습니다. 다 봤으므로 지금 교재 그 47쪽으로 돌아와서요. 그 예제 하나만 볼까요? 확인 예제. 47쪽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물과 중개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한번 OX를 해보죠. 해당하는 거 O, 아닌 거 X. 광업재단 5조, 미치거래 광물 X, 지상권 O, 무주부동산 X, 국유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선박 X, 분묘기지권 X, 가압류된 공장 되는 거죠. O, 상속된 토지 되는 거죠. 상속은 안 되지만 상속된 토지는 된다고 그랬어요. O, 특허권 X죠. 질권도 X, 토지 일부 임대차는 O죠. 그럼 몇 개? 4개. 그래서 광업재단, 지상권, 가압류된 공장, 그 다음에 상속된 토지, 그 다음에 토지 일부의 임대차.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래서 3번 5개네요. 5개. 정답 3번이었습니다. 5개. 됐죠? 여기까지. 그럼 잠시 쉬었다 할까요?